안녕하세요. 삼성드림 미분유과 강남점 윤석영입니다. 오늘은 비중격 망곡증 수술과 비염 수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초보적인 그런 내용부터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코 안의 구조를 보면 물론 굉장히 복잡하지만 우리가 심플하게 나누어 보면 양쪽 콧구멍이 있고요. 콧구멍을 나누는 가운데 칸막이가 있습니다. 이 칸막이를 비중격이라고 하죠. 코에 있는 가운데 칸막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비중격이 있고 양쪽에 덧살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얘를 뭐라 그러냐면 하비갑계라고 해요. 비갑계라고 하는 덧살이 크게 3개가 있는데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게 하비갑계, 중간에 있는 게 중비갑계, 맨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상비갑계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상비갑계는 잘 보이지 않고요. 임상적으로 코 막힘과 연관이 있는 것은 주로 하비갑계입니다. 우선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런 상태에서 코 막힘은 비중격과 하비갑계의 관계가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격 망곡증 수술과 비염 수술은 코 막힘의 치료에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 중에서 비중격 망곡증은 말 그대로 비중격을 수술하는 경우입니다. 비중격의 망곡, 가운데 있는 비중격이 망곡, 휘었기 때문에 그 휜 거를 잡아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중격 망곡증은 가운데 있는 칸막이가 휘어 있는 것을 잡아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비염 수술은 보통은 우리가 하비갑계를 줄여주는 수술을 얘기합니다. 결국은 이것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죠. 그래서 하비갑계를 줄여주는 축소술 내지는 절제술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리가 보통은 비중격 망곡증 수술하고 비염 수술은 꼭 같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비중격 망곡증이 있는 분들은 한쪽 하비갑계는 발달되어 있지 않고요. 넓은 쪽의 하비갑계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중격 망곡증 수술을 그냥 하게 되면 평소에 비중격으로 눌려있던 부분은 공간이 좀 생기겠지만 굉장히 넓었던 부분은 오히려 비중격에 닿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염 수술이 꼭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비중격 망곡증 있는 분들은 비염 수술이 실과 바늘처럼 꼭 이제 필요한 경우죠. 단 예외는 있습니다. 만약에 다쳐서 비중격이 휜 경우는 비중격 수술만 해도 돼요. 이 사람은 원래는 비중격이 휘지 않았던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비갑계가 자라있질 않아요. 다쳐서 바로 휜 거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비중격만 잡아줘도 숨 쉬는 게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비중격 망곡증이 없고 하비갑계만 커져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당연히 비염 수술, 하비갑계만 줄여주면 코에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숨 쉬는데 큰 지장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비중격 망곡증 수술은 코 안을 나누는 칸막이, 비중격을 잡아서 코의 공간을 확보해주는 수술이고요. 비염 수술은 양쪽에 코에 있는 덧살, 특히 하비갑계를 줄여서 코 안에 공간을 확보해서 숨쉬기를 편하게 해주는 수술입니다. 비중격 망곡증 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이 비염 수술을 반드시 해야만 하겠죠. 하지만 비중격 망곡증이 없다면 그분은 비염 수술만 하셔도 코 막힘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비중격 망곡증 수술과 비염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두 수술을 헷갈려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비중격 망곡증 수술과 비염 수술을 이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